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전두환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입증되고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헬기 사격을 인정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법정 구속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과 왜곡처벌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차별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2살 배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2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이를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사법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 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00만 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하는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어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 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 안에서는 재판 내내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한 이번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전두환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시종일관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 씨에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광주항쟁 이후 9년이 지난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부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불이 픽 되면서 그 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하지만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 씨와 변호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수많은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 재판의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유무에 대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21일 헬기 사격은 피터슨 목사 등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헬기 사격 명령을 들었다는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 관련 자료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수 감정 결과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볼 때 5월 27일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 기관총으로
전입 빌딩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한다며 지금이라도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해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무너뜨린 최초의 형사 판결은 5.18 진상규명 작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헬기 사격을 인정한 유죄 판결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했어야 마땅하다며 형량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번 재판의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일단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는 전 씨가 끼친 해악에 비춰볼 때 크게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인 그 무게로나 또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가했던 그 엄청난 모독으로 놓고 본다면 너무 형량이 아쉽습니다. 전두환 재판의 결과를 법정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5월 단체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는 전 씨의 뻔뻔한 모습에도 돌출 행동을 하지 말자고 인내했는데 결국은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 잘못과 용서를 빌었으면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죗값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비판했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광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좀 많이 열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광주 학살자인 전두환이 징역 8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받고 다시 집으로 복귀한다는 생각을.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전 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번 재판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라며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두환 재판은 회고록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진행돼 왔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전두환의 태도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법원에 세 차례 출석하는 동안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8년 5월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전두환을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년이 더 걸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전두환이 이리 빼고 저리 뺐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인장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된 전두환.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그래. 광주 시민 명령.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 시민과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을 주고받던 지난해 말 전두환이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와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했던 핑계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동혁 부장판사가 사임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법정에 다시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올해 또 한 번 광주의 법정에 서야 했던 전두환은 이번에도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 순간까지도 전두환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고 재판장도 전두환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은 끝내 광주 학살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뒤늦게나마 그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전두환 씨에게 내려진 형량입니다. 고소인 측에선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고소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1심 결과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예. 네,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소 대리인이시지 않습니까?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된 이후에 길고 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그래도 상식과 정의가 확인된 사필 규정의 재판이었다. 1980년 5월 당시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최초로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단죄의 측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냐 유죄냐에도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요. 재판부가 결국에 유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1980년 5월 27일에 그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전일 빌딩에 대한 탄원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에는 처음부터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조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목격하셨다는 날짜는 1980년 5월 21일 오후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많이 쏟아져 있었지만 그 증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바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비오 신부 외에도 그와 같은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한 증거들이 8분이 더 있었고 재판부가 그리고 군 관련 문서들 또 군 관련 문서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보안사의 일일 속보 처리라든지 5.1 연구위원회 검토 문서라든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또 자료들도 많이 발굴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재판부 유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이 사건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는 고 조비오 신부님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리는 그런 재판이지만 본질적으로는 1980년 5월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또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에 대한 큰 계기가 마련되어 있고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비롯한 입법적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고 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법부 판결이 3가지 측면에서 국회 입법이나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이나 또 사법부의 재판 이 3가지가 모두 다 하나의 진상규명으로 모아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판결문 내용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도 있을까요? 전 2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두환이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위법성 조각서의 주장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건데 피고인 전두환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배척을 했고요. 판결을 마지막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전두환에게 훈계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법률 근거를 대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역사에 대한 해결은 망각이나 우회적 회피로 달성될 수 없다.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 진심을 담은 사죄와 용서를 받는 것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해결책이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전씨 측이나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재판 절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항소는 일주일입니다. 양측 다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 사건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양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제의 제약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제약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반용으로만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트 까미의 얘기인데 그 얘기가 사법적 정의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형량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긴 했지만요. 또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는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의 최대 제조업체인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축구 동호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식당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표 환자인 광주 676번째 확진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광주 지역 대형 사업장으로 번졌습니다. 꼬리를 문 연쇄 감염을 통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 4명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직원 2명, 그리고 광주 서구의 대형마트 직원 4명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근로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을 거쳐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생활체육의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와 그 지인, 가족, 또 그 당사자가 다른 성당회를 간다든지 또 그 당사자의 가족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음으로써 학교에까지 좀 확산된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대형 사업장들은 가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직원 600여 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냉장고 생산 라인 제조동이 예방적 차원에서 사흘 동안 폐쇄 조치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도 직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1공장과 2공장, 하남 공장이 중단됐다가 오후에 가동을 재개했고 광주 서구의 한 대형 마트는 확진자 발생 이후 위험도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조기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유이니아 광주 공장 역시 전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하루 동안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한편 광주 지역 초중등학교 4곳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2살배기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이의 어머니가 무려 2년 동안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보면 맨날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었어요.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어 했더니 애가 이거 밥 아니라고. 과자가 밥이라고. 엄마가 그랬다고. 예, 그러면서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한 거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은 43살 A씨가 7살 첫째 아이와 2살짜리 여자아이를 방임한 정황을 확인하고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쯤 뒤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한 명 더 있던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집안 수색까지 벌인 끝에 냉동칸에서 2살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인 지난 2018년 자택에서 혼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출생 신고를 하기 전 남자아이가 숨지자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동안 A씨가 친자식은 첫째 아이뿐이라고 말해왔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니 동생이 있어요? 이러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항상 동생이 있다는 걸 얘기했었는데 제가 묻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바꾸더라고요. 동생 없어요. 경찰은 A씨가 평소 다른 가족들과는 교류하지 않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뿐만 아니고 그 오빠가 계신다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전혀 연결을 안 하고 그 혼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막판 협상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전남도청에서 1년여 만에 세 번째 시도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건 중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문제 등의 현안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답형이 아니라 연립 방정식 문제와 같다며 광주 시민의 뜻과 전라남도와의 상생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주 고형연료 SRF 발전소 협의체가 최종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해산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 SRF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참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데다 발전소 재가동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전북 지역 사육 오리의 전남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전북 분뇨 차량의 도내 진입을 전면 금지했고 AI가 발생한 가금류 업체 계열사에는 전남과 전북 지역 운행 차량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남은 전국의 52%에 해당하는 492만 마리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20곳의 철새 도래지가 소재하고 있어 AI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주 백운고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과 차선 도색 작업을 거쳐 오늘부터 차량이 통행하는데요. 2023년까지는 백운광장의 신호대기 회전 교차로와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사가 이어집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병행 추진되고요.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트리트 푸드존과 푸른길 공중 보행로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과 카페가 대상인데요.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 운영이 중단되고요. 목욕탕과 오락실, 영화관, PC방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합니다. 올해로 85주년을 맞이한 광주극장의 이야기가 그림책에 담겼습니다. 보림 출판사가 내놓은 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인데요. 1968년 화재 사고로 잿더미가 된 광주극장이 고향이 시내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과 광주극장의 노력을 설명합니다. 극장 1층 만축 상점과 독립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를 원작으로 한 연극 휴먼 푸가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특정 서사를 따라가는 대신 관객을 무대 위 의자에 앉게 하고 인물들의 기억과 증언만을 따라가도록 구성했는데요. 한 편의 제의 같은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오갔던 인물들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껴보시죠.